제가 이점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성화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고 영상 댓글에 보면은 간혹 뭐 근거 없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막 달려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은 비만이죠. 중성화 수술하면 살이 찐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호르몬 자체가 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대사와 관계된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대사율이 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던 양 그대로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료 먹는 양 계산할 때도 보면 중성화 수술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요구로 하는 열량 칼로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꼭 이 비만이 되는 걸 주의하고 사료량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행동이 변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 여성스럽게 좀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예민해진다. 애들이 뭐 수술했더니 애가 뭐 몸만 건드려도 막 예민해가지고 막 좀 난리 난다. 다른 아이 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성격이 막 예민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마 다른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마 중성화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중성화는 너무 대중적인 수술이고 그에 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례로 어떤 특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딱 시기적으로도 딱 그 시기쯤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성격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시기인데 맞아요.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해서 한 게 중성화 수술밖에 없는데 하면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 소위 말하는 개춘기 시기에 이제 중성화를 보통 하니까 이 전후로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나이에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행동이 바뀐다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너무 일찍 하면 뭔가 생식기 발달이 저해된다. 요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너무 일찍 하면은 사실 수컷은 생식기가 뭐 너무 작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4개월령에 했다 이런 말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성장할 때 보면 생식기가 너무 작고 또 이런 애들이 막 살이 쪄요. 그럼 생식기가 거의 뭐 파묻힐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조율된 시기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5개월 말에서 6개월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시기도 수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생식기가 저성숙이 된다 하면은 또 그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포피 쪽에 염증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후에 만약에 결석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로 결석들이 뭐 작은 것들은 원래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도 하는데 성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요로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성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논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굉장히 대중화된 근거 이론은 아니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남자아이들과는 호르몬이 다르죠.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뼈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뼈 성장에 영향을 준다. 뼈가 좀 길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다리 쪽 뼈 영향을 받으면 뭐 십자인대에 무리가 간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이 보니까 대형견 위주의 논문들이에요. 거의 다 리트리버거든요. 미국의 논문들은. 그래서 리트리버는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조금 주의해서 하기는 해요. 소형견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한 6, 7개월령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보편화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중성화의 이점을 생각했을 때는 중성화를 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또 이제 비용 차이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왜 이 병원은 이렇고 저 병원은 이렇고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비용 같은 경우 일단 진짜 진행하게 되는 검사의 종류의 차이가 일단 좀 더 크고요. 어느 병원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 진행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인 혈액 검사 외에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심폐 쪽 기능을 저희가 좀 보면서 마취를 이제 쉽게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를 좀 보고요. 근데 그런 검사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아무래도 병원마다 조금씩은 수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죠. 구비하고 예. 있는 이제 맞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맞죠. 투자하게 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책정을 한 금액이라서 맞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뭐 검사 항목 차이가 좀 크긴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구한다면 좀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화를 할 때 마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주시는지. 보통 추천 드리는 거는 호흡 마취긴 해요. 호흡 마취, 그러니까 전신 마취 흔히 아시는 일단 삽관을 해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 마취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리면 잠들고 끄면 바로 깨는 그런 호흡 마취를 보통 권유를 드리긴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뭐 마취 전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게 확보가 되면 뭐 주사 마취를 하기도 해요. 주사 마취를 통해서도 빠르게 안전하게 마취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사 마취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 마취 심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취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조금 더 넣어야 되고 깨우기 위해서는 또 주사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호흡 마취보다는 조금 덜 안전하지만 건강한 남자아이들에서의 수컷 중성화에 있어서는 주사 마취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만약에 8세가 넘어간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건강해, 그러면 그렇더라도 대부분 수컷, 암컷 할 것 없이 호흡 마취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 셋 중에 아마 아무나가 댓글 제가 달아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댓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